그 이해를 조금 잘하면 되는데 fx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야. 음수고 얘는 양수야. 그러니까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땐 요 그래프를 사용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 그래프를 사용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준 게 0보다 작을 때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감소하고 마이너스 1부터는 증가를 한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얘를 만들어 놓게 되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어차피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이에서는 어차피 요 그래프거든. 위에 있는 그래프. 그치? 0보다 작은 상태니까 마이너스 1이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앞뒤로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한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1에서 0이 된다는 얘기거든. f 프라임 x가. 왜냐면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그 사이에는 반드시 0이 한 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프 개형이. 자, 그래서 일단 뭐는 여기서 알아낼 수 있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은 0이 돼야 된다. 요거는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 함수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 f 프라임 x에서 미분해서 얘를 한번 써주면 자, 위에 거는 마이너스 x 제곱 나올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애는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그 다음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에 거에다가 지금 얼마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이퀄 0이다. 그래서 b 값은 뭘로 쓸 수 있냐면 2a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a든 b든 뭐 둘 중에 하나만 나와주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요 그래프를 먼저 가보는데 어디를 먼저 체크를 할 거냐면 요 그래프 체크를 좀 먼저 할 거야. 왜냐면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선 0이 될 거고 그 다음 또 하나의 극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거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쟤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 마이너스 b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요거 이퀄 0 되는 지점을 찾는 거야. 마이너스 곱해주면 x 제곱하고 플러스 2ax 그 다음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거 이퀄 0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어. 뭐 2a-1이라는 애하고 1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x하고 x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치? 그 x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쨌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조용히 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이 이거냐 이 얘기야. 근데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0이 되고 마이너스 1 이후에 증가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안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면 그 다음 감소잖아. 증가가 안 나오잖아. 그지? 마이너스 1 다음에 여기까지 감소하고 마이너스 1부터는 증가가 돼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체크를 하는 거야. 그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된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는 0이 됐고 그 다음 요거 봐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는 애의 범위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자,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까지만 위에 있는 그래프를 사용하는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1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를 한다 그랬어.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 이후로 증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값 이후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얘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A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잠깐만. 요거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그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0이 이 앞에 있어도 괜찮지만 0이 이 뒤로 갈 수는 없다는 거지. 그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A값 범위가 나오는 거야. A값 범위 얘 넘겨주면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요 범위가 나와.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나오는 그래프니까 요 그래프. 요거의 미분한 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얘는 증가만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저기에 있는 그래프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a의 제곱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하고 맞지?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니까 요거 하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대칭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얘가 좀 어려워지는 건데. 자, x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x0이 있어. 자, 첫 번째, 만약에 이 아이가 대칭축이 0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을 때 이걸 보는 거지. 아, 대칭축이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테니까 이 아이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오려면 x0을 넣었을 때 이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쪽 편, 나는 이쪽 편만 따지는 거니까 여기서 양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뭔 소린지? 요거? 자, 2차 함수 할 때 했던 거야. 여기 이제 x축이 있고 이게 y축이 있으면 대칭축이 음수일 때를 본 거야. 대칭축이 음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거지. 왜? 양수의 범위에서만 뭐만 나오면 되니까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된다고. 왜냐면 지금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0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된다. 요 조건에서는. 그래서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어. 자,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서 이 값은 어떻게 돼? x에 0 집어넣어버리면 a제곱은 날라갈 거고, 그지? 마이너스 b가 남지? 마이너스 b가 0보다 어떠면 된다? 크거나 같아지면 된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값이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가 하나 나와.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보면 대칭축이 1로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대칭축이 요거였잖아. 그 a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큰 양수. 0보다 크면서 요게 성립한다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a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지. 그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양수가 나오려면 이 위로 붕 떠야 돼. 그래야 양수가 나와. 그지? 뜨거나 아니면 같은 것까지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지. 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요 아이의 판별시 D로 계산해도 괜찮고, 아니면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하고 마이너스 b 대신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얘를 집어넣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변 넘기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거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하게 되면 a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얼마야? 루트 2인가? 그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1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루트 값까지 나오는 거지. 그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a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a가 0보다 작은 음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것 또는 이 경우 둘 다를 해당하니까 a 값의 범위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것 또는 이걸로 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a의 최대 이 값이 2분의 1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b 값은 뭐였어 아까? 2a-1이잖아. 2a-1. 3a-1이 되는 거지. 2분의 1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 1. 얘가 최종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에다가 3배 해주고 마이너스 1을 또 해줘야 된다. 걔가 최소값이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 그지? 2번부터 보면 얘가 세 실근을 갖는다. 봐봐. 여기 미지수가 나와. 3차식, 4차식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방정식은 3차가 대부분을 이룬다. 4차는 거의 안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출현을 하고 그리고 부등식은 대부분 다 4차야. 거의 다 4차야. 이유는 왜 그러냐면 3차 그래프는 어차피 실근이 안 나오는 경우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어. 무조건 얘가 내려오는 그래프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가. 실근이 무조건 100% 나오게 돼 있지. 한 개는 최소한. 그러니까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되는 거지. 4차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니까 얼마보다 크도록 이런 걸 많이 나온단 말이야. 부등식에서 이제 4차를 많이 다루고 방정식은 일반적으로는 3차를 많이 다룬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뭐 세 실근을 갖도록 뭐 두 실근을 갖도록 이랬는데 근데 이게 또 양의 실근을 가지게끔 또는 음의 실근 하나, 양수근 2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X축을 내가 어디로 옮겨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자, 근데 미지수가 있으면 정확한 그래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미지수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기고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버릴 거야. 그래서 요거 없애고 이거 이퀄 마이너스 A 하고 만난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이 그래프를 자를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게끔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럼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겠지. 자, 여기서 미분할게.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면 자, 미분하면 자, 6x 제곱하고 마이너스 12x 그다음 마이너스 18 그래서 6으로 묶으면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x3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당연히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여기 지점이 얼마야, 그러면? 여기 얼마?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지점이 3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그래프 그렸어. 자, 그 값을 알아야 찾을 수가 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여기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돼. 마이너스 1 원래 그래프였다 집어넣게 되면 얼마야? 마이너스 2하고, 그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네. 얘는 플러스 10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 지점이. 자, 그 다음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27 곱하기 2, 그러면 54에다가, 그 다음 3, 3, 9, 6, 9, 54, 마이너스 54 없어지네, 그지? 그 다음 3 제 집어넣으면 3, 8에 24, 마이너스 54가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54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세 실근을 갖게끔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끊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a의 범위는 마이너스 54보다는 커야 하고 그 다음에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a 값은 작다. 54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괜찮지, 요거? 그지? 자, 5번도 가볼게. 자, 5번은 지금 뭐라고 해 있냐면 얘가 양수근을 갖게끔 만들어 달라고 했어. 자, 양수근을 갖게끔 만들어 달라. 요 양수근 2개 말고는 해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그려야 돼서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k 보이지? 자, 얘 우변 넘겨가지고 이거 이퀄 k라고 해서 풀 거야. K하고 만날 때 양수 2개만 만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얘 미분해. 그럼 얘가 12x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x가 된다. 12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 그럼 12x하고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그래프가 이제 0하고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를 가질지를 체크를 먼저 할게. 그 값이 얼마인지. 왜냐면 그래프 개형은 어차피 이런 식의 개형인데 누가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 마이너스 1인 경우, 얘가 0인 경우, 얘가 2인 경우 그래서 값을 찾을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저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하고 플러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여기 있는 지점은 마이너스 5. 0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0이야. 그 다음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16 곱하기 3 그러면 48에다가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8, 4, 8에 32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2가 나오네. 얘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여기가 x0이기 때문에 y축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지금 얘가 0이잖아? 얘가 여기 0,0을 지나니까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내가 그래프를 딱 그려놓은 상태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요 지점이 지금 2가 되는 거고 y값을 찾으면 여기에 있는 y값이 마이너스 32 여기에 있는 y값이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프가. 자 그러면 k하고 만나는데 양수근만 오직 양수근만 2개 가진대. 그럼 k가 만약에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양수근 1개하고 음수근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양수근 2개가 나오려면 야 여기가 그어지면 양수 2개 음수 2개잖아. 양수근만 오히려 2개만 나오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 근이 양수로 2개만 딱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K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부터 얼마까지인 거야? 마이너스 32부터 해서 마이너스 5 사이 값이 돼야 되겠지. 가능한 K값 범위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2보다 크면서 K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치? 괜찮아, 요거? 괜찮지? 자, 그 다음 9번. 똑같아. 푸는 방식은 다 똑같아, 지금. 어떻게 갈 거냐면, 얘도 그래프 그려서, x 0보다 크다, 조금만 체크를 할 건데, 여기에 있는 k를 여기로 옮겨.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다 그려놓고, 얘가 마이너스 k보다 커진다, 라고만 해서 풀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할게. 미분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거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x1하고 3에서 극값이고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인 지점 여기가 이제 3인 지점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0을 넣었을 때 얼마냐면 0,0을 지나가 0일 때 0이야. 근데 3 넣었을 때 얼마인지 찾아보면 27, 27, 54하고 9, 69, 54 여기도 0이네. 3 넣었을 때도 0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X축인 거야. 그리고 0일 때 나오니까 얘가 Y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프가 지금 현재. 됐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만 해당 사항이 있냐면 X0보다 큰 양수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것만 해당 사항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k보다 크다. 마이너스 k가 여기를 지나가면 되잖아. 이거보다 이 그래프가 위에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의 가장 작은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작거나 0이 되면 얘랑 만나니까 안 되겠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 K값은 어떻다? 0보다 큰 양수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얘가 이제 방부등식 푸는 방법이야.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면 되는 거여서 요게 이제 X축에 접하도록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A 값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거 이퀄 마이너스 A라고 놔도 상관은 없는데 A 값에 따라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가도 상관은 없다. 그대로 두고 가볼게 얘는. 그냥 X축에 접하게끔 해서 이제 극소값으로 맞춰버릴 거여서 자, 미분해주면 Y 프라임 3X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래서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갖다 그려놓게 되면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생겨.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3일 때인데 값을 한번 찾아보면 이게 이거야. x축에 접하려면 x축이 얘가 되던가, 그지? x축에 접하는 그래프잖아. 이렇게 되던가 또는 여기가 x축이면 되거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 a 값을 구하라는 거지. 자, 일단 여기부터 먼저 보면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저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주황색 그래프일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 플러스 9,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a 값을 찾는 거야. 그 얘가 플러스 5니까 a 값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5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 보라색 그래프 이렇게 해서 접하게 만든다. 그럼 3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3 넣으면 플러스 27이고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27 두 개 날라갈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지막 거 27 플러스 a의 값이 0이 돼야 돼.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27이 된다. 요거하고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x축을 여기다 만들던지 아니면 위에다 만들던지. 그래서 접하는 그래프를 만든다. 요게 이제 4번. 어떻게 볼 거냐면 A를 넘겨가지고 똑같이 갈 거야. 그래서 A를 이쪽으로 넘겨. 그래서 식을 만들어 놓게 되면 2x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요 식하고 마이너스 A하고 만나게끔 만들 거야. 미분을 해주면 6x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12x 6x를 묶으면 x 플러스 2 0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갖는 애가 나오는 거고 최고치 한계수 양수니까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0인데 여기를 보면 여기 이제 0인 지점에서 보면 0,0을 지나가니까 얘가 y축이 되고 여기가 x축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x축. 그리고 좀 다시 그리자. 이게 0하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그래프가 약간 위로 쭉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0인 지점에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0,0을 지나가니까 여기가 y축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 거예요, 현재.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지점이 얼마냐면 잠깐 여기가 0이 돼야 되네. 그치? 0하고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네.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다시 그리자. 여기가 이쪽에 있는 지점이 0이고 그치? 0,0. 그다음 하나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이제 y축. 여기는 마이너스 2 지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여기 있는 지점은 이제 극값 갖는 지점이고 플러스 2인 지점이 얼마인지 몰라서 플러스 2인 지점의 값을 찾아내야 돼. 2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얼마야? 8이 16하고 4, 6에 24 해가지고 얘가 40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40까지 올라가는 값이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극대값을 찾으면 쟤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24니까 8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여기 있는 지점이 8 이렇게 나와. 자, 근데 해당되는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에서부터 해서 이만큼의 그래프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에서 지금 마이너스 a가 만나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끔 만들어라. 이 위에는 실근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되고 이 밑에 있는 지점에 지나가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취할 수 있는 거는 0보다 큰 양수이면서 그지? 0보다 크면서 얼마까지? 8까지는 가능하겠지. 8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a의 값은 0보다 작아진다.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까지 8개가 나와야 된다. 속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이제 거리가 있고 이거 한번 했었던 건데 너네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속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있어. 너네가 그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는 알고 있지? 그지?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는 뭐야?
얘네 어떤 차이 있어? 속도는 뭐야? 속도는 딱 얘기하면 벡터야. 벡터량이야. 벡터량이라고 이제 속력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인데 벡터라는 건 뭐냐면 크기도 있고 방향성이 있는 거야. 어떤 방향성이 있고 스칼라는 뭐냐면 크기만 딱 있는 거야. 평균 속력을 구한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잘 안 구하고 평균 속력을 구한다. 방향에 상관없이 시간하고 크기만 관련돼서 이제 속력, 평균 속력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계속 다루게 될 건 속도란 말이야. 속도니까 얘가 뭐가 있는 거냐면 표시를 하면 이렇게 돼. 벡터량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만큼 간다라고 해주면 이쪽 방향인 이 방향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크기가 딱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크기와 방향이 다 존재하는 애가 벡터량이다. 근데 스칼라는 얘가 일로 가든 뭐 일로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상관없어. 뭐만 되면 되냐면 크기만 딱 있으면 되는 거야. 절대값 씌워가지고. 그래서 속도를 우리가 V하고 이제 V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데 속력을 표시할 때는 V 벡터에서 절대값을 딱 씌워. 그래가지고 크기만 있는 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게 이제 속력의 차이야. 속도와 속력. 우리가 다루는 건 이제 계속 속도가 될 거야.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거리가 나오는데 거리를 미분하면 그냥 속도가 돼. 속도를 미분해 해놓으면 얘가 가속도가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야. 그 다음 적분해서 이제 같이 이어지는데 가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얘가 델타 V 속도 변화량이 나오게 되고 이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이동한 이동 거리가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꼴이야. 요거를 딱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면 돼.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그래프 3개가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시간 거리 이제 보통 S라고 하는데 너네 푸는 문제도 대부분 X라고 나오게 될 거야. XT 그래프. 거리하고 시간 그래프.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근데 AT 그래프는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 얘도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거 무슨 운동한 거게?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거리에서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된다 그랬거든? 그럼 얘는 어떤 애냐면 기울기를 구해. 기울기 계속 똑같이 일정하지.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야. 속도가 일정한 거. 그래서 시속 50으로 가고 있다. 계속 시속 50으로만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동 거리는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지. 이 y-값이 거리니까. 자,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요 그래프인데 VT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를 보면 자, 얘는 어떤 운동을 하냐? 속도는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일정하단 말이야. 얘는 뭐야? 등가속도 운동. 그지?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인 거야. 등가속도 운동인 거고 여기에서 요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이 기울기는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량이야 여기서 보이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2부터 뭐 5까지 여기 면적을 구했다. 그러면 얘는 면적 구하게 되면 이 면적은 뭐가 되냐면 내가 이동한 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게 다 나오는 그래프가 보통 VT 그래프가 된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는 문제 중에서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이런 애들이 나와. 방향을 바꾼다는 표현이 나오거든. 운동을 하다가 운동하는 방향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이 표현은 뭐가 되는 거게? 방향을 바꾼다? 어떤 걸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수직선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 얘가 여기 원점인데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턴해서 반대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 우리가 속도를 다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양수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음수 방향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근데 방향을 바꾸기 직전에 양수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잠깐 뭐가 한 번 돼. 0이 한 번 되고 다시 방향이 바뀌는 거야. 양수에서 음수 요거 움직일 때도 보면 0을 지나쳐서 바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다라고 해주면 속도가 반드시 한 번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에서 뭐 XT에 대한 식을 줘. 얼마다 이런 식으로 줘. 근데 얘를 미분을 하잖아?
그리고 이제 x 프라임 t 이걸 뭐라고 사용하냐면 우리가 vt로 사용한단 말이야. 속도로 사용한다는 거야. 근데 이 값이 0이 된다. 이제 미분에서 이거 0만 들어야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나오게 되는 거야.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요거고. 그러니까 그때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돼? v 프라임 t야.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가속도가 된다. 됐어? 요거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나와. 제동거리다라는 말이 나와. 제동거리. 제동거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운전을 쭉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자, 여기 요 시점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밟자마자 차가 바로 서진 않잖아. 그치?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에서 서서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추지. 그치? 자, 어느 순간 얘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췄어. 여기에서. 자, 요 거리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제동거리다라고 불러. 그래서 제동을 딱 거는 그 시점부터 해서 딱 정지하는 시점까지 거리를 제동거리다. 이게 많이 나온다. 제동거리가 어떻게 주어질 때 그 시기 주어져. 그래서 그거를 해서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 전부 다야. 우리가 다루는 이제 미분에서 다루는 속도의 문제들은 문제를 한번 쭈르륵 내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 봐봐. 자, 거기 1번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그치? 위치, X라고 그랬지? 자, 위치가 이거고, 자, T equal 2일 때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돼? 그 X를 미분해야 속도라고 했었지? 그치? 한 번 미분해서 2 갖다 집어넣으면 속도가 나올 거고, 또 한 번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그때 가속도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 자, 거기 줄 칠게. 두 번째 줄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랬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자, 그때 가속도는 그랬어. 이거 한 개 풀어볼까? 자, 이 x가 3t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자, 이게 x 값이 이렇게 주어졌어.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움직이는 애에서 P점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가속도.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애를 찾아야 되니까 내가 얘를 미분을 할 거야. 왜 미분하면 뭐니까? 얘가 속도란 말이야. 얘가 9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8t 이렇게 나와. t0은 내가 취급하지 않으니까 t 이퀄 얼마일 때가 되는 거야? t 이퀄 2일 때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가속도라는 거는 여기에서 요거를 한 번 더 미분 들어가서 v 프라임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얘가 가속도가 되니까 미분해주면 18t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온다. 그때의 가속도니까 t2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온다? 얘는 18이 나온다. 그때의 가속도는 18이다. 이렇게 나온다. 됐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어려울 거는 별로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보면 자, P점의 가속도가 0일 때 두 번 미분해서 0 될 때의 T값을 찾아내서 속도하고 위치를 찾아내야 된다. T만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5번 보면 자, 두 점 PQ가 두 번째 만날 때 얘들의 속도가 각각 얼마인가? 두 번째 만난다. 일단 등호를 두고 쓸 거야. 왜? 위치가 같아야 만나는 거잖아. 같은 위치에 있어야 만날 거 아니야, 얘가. 그지? 얘네 둘이 등호를 놔야 돼. 그지? 그 만나는 T값이 나올 텐데 거기서 두 번째 T값이 얼마냐? 이거 찾는 거야. 자, 그 다음 6번은 야, T초 후의 위치를 각각 P하고 Q 이렇게 줬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모두 몇 초 동안인가? 반대 방향 줄잖아.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 위치에서 미분을 해야 얘가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면 앞에 P점 미분해 놓은 거랑 Q점 미분해 놓은 거랑 부호가 달라야 되겠지. 그럼 두 개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 범위 내에서 찾아내야 된다. 거기 6번까지를 짜르륵 좀 다 풀어봐. 안 되는 거는 풀이를 해줄게.